오늘도 그 중랑에 살거들랑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12번째 방송이고요. 지난 시간에는 그 동대문구에 있는 세종대왕 기념관하고 문화재단, 수림문화재단 네. 그리고 연탄공장, 네, 이문동에 있었던 연탄공장 그 주변 그 살아왔던 생활사하고 역사를 얘기하는 시간을 11회에 걸쳐 가지고 했었고요. 오늘은 12번째 방송이 되겠습니다. 오늘 지금 내용이 어떤 건지 일단 화면 보면서 얘기를 하기로 할까요? 네. 삼나무, 이게 메타세카이아죠? 네. 네네네. 지금 날씨는 바깥에는 한파주의보에 네. 첫눈 같은 눈이 주말에 내리기도 했었는데 저희는 지금 가을에 다시 한 계절을 뒤로 다시 되돌려서 가을에 와 있어요. 사실 오늘 아사카 다쿠미와 홍룡 수목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나무와 연관이 되다 보니까 그래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나무가 가장 아름다운 계절은 가을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작년 가을에 홍룡 수목원을 다시 들어가서 그 투어하면서 사진을 좀 찍어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갑자기 가을 생각하시면서 방송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사카 다쿠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러 번 언급을 했어요. 방송 내내 아시겠지만은 그렇죠. 지금 망우 자꾸 제가 망우 역사문화공원 네. 거기에 지금 안장되어 계시기도 하고 네. 그리고 지금 여기 그 타이틀도 나왔지만 한국인보다도 한국을 더 사랑한 일본인이라고 돼서 네. 지금 거기 돼 있고 네. 그때 그 소개해 주실 때 그리고 저도 이제 망우산 이제 올라갈 때 그 봤던 풍경 중에 하나가 공교롭게 그 근처 매장됐던 그 모셨던 묘소들이 다 이전을 하게 돼가지고 예. 본의 아니게 굉장히 넓은 구역을 차지하고 계신 그런 그 분인 그 특성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사카와 다쿠미라고 하는 일본 분이 망우 역사문화공원에 이제 안장된 거를 보고 무덤 모습도 되게 좀 특이해요. 보통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동그란 무덤 정도 아니면 앞에 이분의 이름이나 이런 거를 한 묘지석 정도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부도같이 일본 형태의 어떤 좀 상징적인 그 묘소의 모습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비석과 같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도로변을 굉장히 많이 다닐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망우 역사문화공원을 이렇게 걷다 보면 오른쪽 길, 왼쪽 길이 있는데 보통 이제 왼쪽 길로 가서 이렇게 구리 지역으로 돌아서 다시 오른쪽 길로 돌아오시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아사카와 다쿠미 묘소를 지나가는 거는 순환로가 일방 통행 길이다 보니까 오른쪽으로 갔다가 다시 왼쪽으로 돌아서 오는 지역의 가장 중심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구리에서 올라오시는 분들도 가장 많이 보고 망우 그 순환로를 걷는 분들은 가장 아사카와 다쿠미 묘소를 많이 보니까 왜 일본 사람의 묘소를 저렇게 좋은 자리에 놔두느냐, 이게 이제 그 순환로를 걷는 사람들의 궁금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분들의 민원도 있고 그리고 의문점도 갖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토 오토사쿠라고 하는 일본인도 망우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일본인이 이제 망우산 묘지공원에 이제 매장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 아사카와 다쿠미 묘소는 그곳에 망우리 공원에 있었던 게 처음은 아니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이문동을 갔었잖아요. 근데 이문동에
한국외국어대학교 위쪽으로 이문동 묘지공원이 있었거든요. 일제강점기에. 네. 그래서 이문동에 있는 묘지공원은 일본인들만 주로 매장을 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아사카 다쿠미는 이제 스스로 본인이 돌아가실 때 나는 한국에 묻히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묘소도 이제 그 이문동에 있는 묘소에 이제 이렇게 매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묘소를 갖게 됐는데 이후에 이제 1933년 이제 이후에 그 이문동 묘지공원이 지속적으로 계속 있다가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그쪽 지역에 이제 저희 청계천에 혹시 뭐 예전 사진들 보시면 청계천에 그 판자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판자촌에 살던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이쪽 이문리 쪽으로 이사를 오게 된 거죠. 이제 일명 쫓겨난 거죠. 네. 그래서 그 쫓겨난 이제 그 공간 자체가 묘지가 있었던 땅이니까 그렇다면 그 묘지들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게 이제 망우리 공원하고 합쳐진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사카 다쿠미 묘소가 이문동에 있다가 이제 이쪽으로 이전하게 된 경우이죠. 그러면 홍릉수목원과 관련해서 저희가 홍릉수목원이니까 홍릉의 명칭을 다시 한번 이제 일깨워 드리면 화면 속에 있는 것처럼 그 사진을 보시면 위에 쪽 사진이신데요. 명성황후가 을미사변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슬픈 역사의 한 중점, 그러니까 뭐 중앙에 계시는 분이신데 명성황후가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곳인 그 홍릉에 명성황후가 안장되게 되세요. 그래서 그때 한 대략 22년간 이제 이쪽에 안장되는 상황에다가 1919년에 고종 황제가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서 합장을 한 상황으로 이제 해야 되겠다는 상황으로 여기는 좀 부지가 넓지 않고 해서 경기도의 남양주 금곡으로 이전을 시키면서 홍릉 그 자리는 이제 공교롭게 땅이 정말 그 명성황후 그 홍릉으로 잡아져 있었기 때문에 그 땅 자체가 굉장히 많이 빈 땅으로 이제 여겨진 거죠. 그래서 명성황후 묘소가 이제 1919년에 이제 왕릉이 이제 이전이 되면서 그 자리에 수목원이 생겼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은 조금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사진 위쪽에 보시면 왕릉이지만 이제 명성황후의 이 왕릉은 황제릉의 급으로 이제 좀 변신을 했기 때문에 지금 사진 요 위쪽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명성황후의 침전이라고 그래서 이제 황제급으로 이렇게 했던 게 좀 보입니다. 네. 보통 조선시대 왕들은 대부분 정자각이라고 되게 입구에 이제 홍살문이랑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명성황후는 이제 황제의 왕비였기 때문에 이제 황후급으로 이렇게 조성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사진도 보시면은 저희가 뭐 가장 아름다운 홍릉숲을 갖고 있는데 국립수목원이라고 하는 곳은 실제로는 홍릉은 아니에요. 국립수목원은 지금 현재 그 광릉이라고 해서 네. 예, 세조의 왕릉이 있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그쪽이 이제 국립수목원으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 홍릉수목원은 공교롭게도 이제 나무의 종류가 가장 많은 수목원으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홍릉수목원 설명을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이 홍릉수목원이라고 하는 자리는 이제 동대문구 청량리, 공교롭게도 청량리는 그 청량한 동네만큼이나 교통이 좀 편하다 보니까 그쪽에다가 이제 수목원을 이제 조성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당시에 우리 그 조선이란 땅에 산에 나무가 많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네. 어떻게 하든지 이 나무를 많이
보급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나무를 빨리 조성을 해서 그거를 갖다 사철 푸르게 해야 되는 일이 이제 뭐 조선 총독부의 가장 큰 일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곳에다가 1922년에 이제 수목원이 만들어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수목원이 더 홍릉이 더 잘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왕릉의 나무는 나무 가지 베는 거는 절대로도 안 되고 나무 밑에 솔가지들마저도 주워서 그걸 가지고 가져가서 뭐 불을 뗀다던가 이런 것을 절대 못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 유지가 잘 되고 보존도 굉장히 잘 됐던 것 같아요. 게다가 국가에서 수용하기도 능만큼 좋은 게 없죠. 게다가 정권이 바뀌었고, 정권이라기보다는 아예 그냥 국가가 바뀌었다 보니까 뭐 일반 사유지 같으면은 돈 주고 이제 뭐 해야 되고, 거기에 또 이제 개인 선산이라도 있으면은 그게 또 힘든데 그 왕실 재산 규모의 능만큼 이제 조성하기 쉬운 단지가 없었던 거죠. 나무가 그때 이 조선 제국 말 그때 그때 한참 없었던 것도 우리나라가 이제 겨울이 있는데 난방이나 이제 취사용 재료를 대체할 석탄이 태백엔 있지만 그걸 운송해 올 운송로가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근처에 나무를 뗄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였거든요, 그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허물어지고 그러면서 그때 한참 홍수든 뭐든 너무 심했잖아요. 그때 민둥산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후에 우리나라가 이 녹화 사업이라고 하는 그것도 성공한 이유가 결국은 석탄 떼고 그리고 해외에서 석유 수입하면서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쵸. 그게 없으면 대체할 만한 그런 에너지 화석 에너지가 없이 무조건 이 나무만 베지 말라고 하는 거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어쨌든 다른 화석 에너지로 대체를 하면서 그리고 조림을 할 필요성이 계속 대두가 돼서 그걸 이제 그 시기에 하게 됐던 거라고 보여지네요. 근데 이게 일제강점기에 본격적으로 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 인식 자체가 바깥에서 나무를 본인들이 우리나라 자체가 나무가 70% 이상이다 보니까 산에서 무조건 베어오면 그거는 본인의 연료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탄이라든지 이런 걸를 돈을 주고 사는 거는 또 돈이 드는 일이다 보니까 그래서 지역 이제 마을의 주민분들 인터뷰를 하다 보면 한 70대 어르신들 인터뷰 해보면 대략적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는 산에 가서 나무가지들 이런 걸 주워다가 지게에다 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집에다 갖다 놓기도 하고 중랑천변에 소를 갖다 뜯기러 간다고 해갖고 그런 식으로 해서 아마도 70년대에 새마을 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시기가 되기 전까지도 이 경제적으로 아직 굉장히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나무가 굉장히 중요한 연료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90년대 거의 들어서기까지도 농촌에서도 이제 가스 들어오고 이제 석유 떼더라도 소를 이제 소 키우거나 아니면 허드렛 일에 쓰는 건 여전히 나무화공일 많이 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갓집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시골집 가면은 저녁 시간대, 점심 시간대 해가지고 밥을 짓는 시기가 되면은 온 동네에서 나무 떼는 냄새가 이제 연기가 올라오면서 그리고 나무 떼는 냄새가 올라왔었죠. 그것도 나름 정치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캠핑장 가서 불멍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불 떼어져 있는 모습들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쳐다보는 거 그것도 휴가의 한 종류라고 할 정도인데 지금 이렇다 보니까 이 조선 총독부에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 생각했던 거는 임업 시험장이라고 하는 것을 조성을 해서 그곳에다가 이제 비닐하우스 속에서 씨를 뿌려갖고 나무를 키우는 게 좋은지 아니면은 직화로 바로 뿌리는 게 나은지 아니면 그것을 소규모로 이제 조성된 거를 어떤 넓이로 다 해서 심는 게 좋은지 그런 여러 가지 시험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국립 시험장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다가 이제 시험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 홍릉수목원 가보면 거의 평지거든요. 뭐 이렇게 언덕은 뒤쪽에 살짝 있고 나머지는 거의 평지 땅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실험하기가 굉장히 좋지 않았나.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이것이 농림부 뭐 농사원 이런 식의 명칭이 바뀌다가 지금은 홍릉수목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 과학관이라든지 아니면 나무병원 뭐 이런 것들이 조성이 되어서 평일날은 오히려 예약을 하고 가야 돼요. 이제 시간대별로 그 투어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그런데 이제 주말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예약 없이 그냥 자유롭게 예, 무료로 개방이 되니까 뭐 토요일, 일요일 가시는 건 좋은데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 주차장이 일반 시민들한테 제공되는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차를 타고 가시기를 정말 원하신다,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 하시는 분은 이제 저희 지난번 시간에 했던 세종 기념관, 네, 기념관 그 장소가 되게 넓은 주차장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주차하고 횡단보도만 건너가시면 바로 홍릉수목원이 나타납니다. 네, 이제 닭구미와 관련해서는 이제 최근에 좀 중요한 자료가 책으로 나오게 됐고 또 번역판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편안하게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분이 아사카와 닭구미, 이제 약간 머리 빡빡빡빡 밀어져 있는 모습이고, 이제 안경을 쓰고 계시고, 옷은 지금 약간 일본 양장 같은 그런 그 이제 당시 이제 여름에 많이 입었던 마로된 그 약간 그런 옷을 정장인데요. 입고 계시고, 그다음에 손에는 우리 조선 백자를 들고 계시는 모습까지. 예,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책은 아사카와 다쿠미의 일기와 서간이라고 해서 다쿠미가 써놓은 일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책 그 편지를 모아놔서 그것을 번역판으로 낸 책인데요. 이 다쿠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일본의 도자기의 신이라고 불리우는 이제 노리다카와 지금 연도를 보시면 많이 차이는 안 나는데 노리다카라고 하는 이제 도자기의 신이라고 불리우는 이 노리다카는 굉장히 오래 사세요. 우리 다쿠미보다는. 근데 다쿠미는 굉장히 젊은 나이에 돌아가시기 때문에. 관계가 뭐예요? 성은 같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는 저기 아사카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는 그 한국 사람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죠. 그냥 김씨 예, 거예요? 뭐 그런 관계는 식의, 없고. 예, 두 분이 무슨 큰 관계가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닌데, 이제 관심사가 이 노리다카라고 하는 사람이 도자나 이런 그 도자기 쪽으로 많이 알기 때문에 네. 영향을 받으신 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시대 사람인데. 네, 시대는 동시대고, 그 다음에 1914년에 이제 이 그 다쿠미가 산림가에 조선 임업 시험소라고 하는 산림가에 이제 근무하게 되는데, 원래 이 산림가는 청량리에 있지 않았고요. 저쪽에 그 서대문 쪽에 있다가 이것이 이사를 왔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서대문 저희가 잘 알다시피 신촌 아시잖아요. 네. 신촌도 그 연세대학교가 있기 전에도 거기도 이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그 후궁의 묘소지였거든요. 그곳도. 그래서 그쪽 지역에서 이제 산림과가 있다가 이제 총독부가 완전히 이제 이 청량리 쪽으로 이전이 되면서 이제 이사를 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사카 다쿠미가 일기를 남긴 시기는 1922년부터 23년까지 대략 한 2년간의 동안은 본인의 그 일기를 굉장히 꼼꼼하게 많이 남겨요. 그리고 24년부터는 이제 했던 일이 뭐냐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 조선의 풍토에 맞는 나무를 찾으러 다닙니다. 그러면서 나무를 계속 실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땅에도 뿌려보고 그 다음에 직접 심어보기도 하고, 이래서 이제 노천 매장 발화법이라고 해서 저것이 무엇이냐면은 씨를 직접 그냥 땅에다 뿌려가지고 그것이 나무로 자라면 그대로 잘 큰다는 거를 이제 알게 돼요. 그러면서 조선 사람들한테 씨를 뿌려라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씨 뿌리는 방법으로 조선의 그 나무를 좀 더 많이 이제 키우기는 방법을 알게 되고요.